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설이 막 지나자마자 우리 집에선 큰 선물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거예요. 식사할 때 내내 그는 말이 없었고 등을 약간 구부린 채 앉아 있었어요. 마치 천근 무게의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죠. 저도 그 순간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고 행운이 늘 함께하길 바랄 뿐이에요. 오늘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저는 985 대학 석사 졸업자이고 일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설이 코앞인데도 이렇게 해고를 당하다니요. 요즘 사회 분위기는 해마다 나빠지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월급이 3, 4만 위안이었는데 오늘은 바로 실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공국가통계국은 작년 12월 실업률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실업률은 15.7%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재학생은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공 당국이 실업자로 분류되는 범위를 매우 좁게 설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이라도 일하면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재학 중인 대학생, 농민, 장기간 실직 상태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실업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구직 포털 쩌렌취업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단 55.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대학 졸업생들이 실업 상태에 처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소셜 플랫폼과 포럼에서는 구직이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으며 실업의 물결이 이미 중산층까지 번졌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 넘게 실직 상태임에도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의 구직은 더욱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장년층의 실업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취업 시장에는 35세 벽이란 현상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금융, 공무원, 국유 기업 등 업계에서는 연령 제한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35세를 넘기면 구직 활동이 매우 어렵고 난관이 많습니다. 예전에 수만 위안의 고연봉을 받던 중년 직장인들이 해고된 후 계속해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생활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년 실업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이 1인 방송 운영자도 자신이 벌써 실업 5년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9년 이전에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는데 전성기에는 회사 연간 순수익이 8자리 숫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남부럽지 않게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 한순간에 파산하자 주변 친구들은 모두 사라졌고 오직 아내만이 곁에서 계속 그를 응원하며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서자고 북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고 술자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보조였던 한 친구는 대학교 졸업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에게 지급한 급여는 1만 위안이 넘었고 우리 같은 삼선 도시에서는 꽤 괜찮은 수준이었죠. 하지만 제가 정말 힘들어할 때 그 조수는 한 번도 식사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길거리에 쓸모없는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않겠지요. 회사 파산 후 저는 동창 모임에 다시 어울리려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동창들 사이의 관계는 가장 순수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중년에 접어든 후에도 동창들과의 관계가 끈끈한 이유는 결국 그 사람 뒤에 무엇이 있느냐, 즉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당신에게 권력도 없고 돈도 없을 때 동창 모임에서 당신은 그저 구석자리에 밀려나는 사람이 됩니다. 모두가 건배를 하긴 하지만 당신에게 건네는 말은 하나도 없고 그런 자리를 다녀올 때마다 저는 깊은 내면의 갈등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비로소 의욕이 생긴다고요. 그는 창업할 때 가정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매일 술자리를 갖거나 출장 중이었으며 아내는 그를 한번 보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의 회사는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아내가 정말 많은 긍정적인 응원을 해줬습니다. 한동안은 나는 어차피 중년이 되었고 이룬 것도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탕핑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아내는 끊임없이 격려해줬고 다시 제 딸아이를 바라보니 다시금 투지를 불태울 수 있었어요. 결국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저의 몫이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일이 예전만큼 바쁘지 않아서 퇴근하면 일찍 집에 들어오고 주말이면 아내와 딸을 데리고 나들이를 갑니다. 아내는 늘 당신 회사가 망한 게 오히려 감사해요. 그 덕분에 당신이 진짜 가족에게 돌아왔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 1인 방송 블로그의 남편도 한때는 매우 높은 연봉을 받았던 적이 있었지만 2년 전 실직했습니다. 36세 남편이 2년 넘게 실직했는데 본인은 어떤 느낌일까요? 중년 남성이 실직하면 결국 보안 요원이 되는 것이 최후의 길인가요? 한때 높은 연봉을 받았던 남편이 실직한 이후 최근 몇 년간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집에 있는 자산만 갉아먹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몇 년 동안 우리 가족의 생활은 점점 더 절약하게 되었고 집에 있는 예금이 바닥을 드러내자 남편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그가 2년 넘게 소득 없이 매일 공원만 돌아다니며 무의도식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린 뒤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댓글을 읽은 후 그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지는 않고 가사를 조금씩 도우며 매일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 기회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반년 넘게 실직 상태였으며 설 이후에는 면접 기회조차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영상에서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잊혀진 존재, 버려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고 합니다. 매일 밤 아들이 잠든 뒤 저는 깊은 불안과 혼란 속으로 빠져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대체 어디서 길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곧 유치원에 입학하는데 제가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사실 작년에 막 실직했을 때는 제 마음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름 경력도 풍부하고 대기업에서 일한 이력도 있었기 때문에 취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참에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는 어땠을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기회가 정말 너무나 적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말 수없이 많은 이력서를 냈지만 완전히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가끔 피드백이 와도 제 희망 연봉이 너무 높다거나 제시된 직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작년 말쯤에는 제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 기대치를 스스로 계속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꼭 대기업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연봉도 4만 위안에서 3만 위안, 심지어 2만 위안까지 계속 낮췄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만 위안이라 해도 기회조차 없습니다. 가끔 채용 사이트에서 연락이 와도 경력은 훌륭한데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 어울리는 더 젊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결국 문제는 나이가 많다는 것이더라고요. 남편이 실직하고 집에 있는데 오늘 저는 먹을 거에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어제 남편한테 다른 집은 얼마나 저축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했더니 비웃듯이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너도 그런 걸 알긴 아는구나. 그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살림을 할 줄 모르겠어요. 옷도 거의 안 사고 화장품도 제일 싼 것만 골라 쓰고 있어요. 30살이 넘었는데도 고작 150위안짜리 화장품 2병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나 진짜 알뜰하게 사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저 먹는 거엔 좀 욕심이 있어요. 예전에 둘 다 일할 때는 자주 배달시켰죠. 한 달에 꽤 많이 썼지만 집에 돈이 모이지 않은 게 다 제 탓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마음 먹고 실컷 사려고 나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사고 일부러 비싼 것만 샀어요. 제가 번 돈 내가 못 쓰면 누가 쓰나요? 제가 벌어서 아이를 위해 쓰고 집을 위해 쓰고 저는 그냥 일만 하고 아무 기여도 안 하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밥도 안 하고 라면을 먹어도 제일 비싼 걸로 먹었어요. 근데 솔직히 다 먹고 나니까 좀 후회되네요. 돈도 많이 썼고 살도 찐 것 같고. 여러분은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쓴 것 같나요? 남편이 해고당했어요. 어젯밤 우리 둘 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일요일까지만 해도 남편은 말했어요. 이번 달 말에 연말 보너스 나오면 설은 좀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어제 출근하자마자 상사가 불러서 면담했대요. 사실 그 회사는 상반기부터 이미 구조조정을 시작했었고 남편 부서만 해도 원래 12명이었는데 이제 8명만 남아있고 그마저도 또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지금까지 남편 혼자 벌어서 생계를 꾸려왔어요. 매달 차 할부만 1,800위안, 아이도 둘이나 학교에 다니고 저는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다 보니 소득이 전혀 없어요. 생활비를 한 달에 겨우 1,000위안으로 줄인다고 해도 결국 매달 몇천 위안은 꼭 필요하거든요. 원래는 몇 년만 더 열심히 저축하면 새 집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터진 일에 정말 아무런 대비가 없었어요. 남편의 막막함과 압박감 저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코로나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담담하게 마주하자. 중국의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실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이를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매일 아침 아무 일도 없는 척 집을 나섭니다. 어떤 사람은 스타벅스에 가고 어떤 사람은 도서관으로 또 어떤 사람은 공원으로 향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중년 남녀가 매일 카페에 가서 출근하는 척을 합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월요일만 되면 스타벅스는 중년 남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어보면 대부분이 실직 상태입니다. 그들은 노트북을 들고 와서 하루 종일 스타벅스에 앉아 있지만 커피 한 잔도 아까워서 사지 않고 그저 무료 에어컨 바람을 쐬기 위해 있는 겁니다. 실직은 그들로 하여금 집에 있는 걸 창피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매일 아침 평소처럼 외출해서 출근하는 척을 하며 스타벅스를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한때 엘리트였던 이들도 잔혹한 현실 앞에서 중년의 마지막 체면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위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 느낌에는 올해의 실업 사태는 단지 공장 노동자나 식당 종업원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화이트 칼라들도 이 위기를 피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인터넷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희소한 인재로 여겨졌지만 올해 갑작스레 상황이 바뀌면서 그들조차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법원 경매 주택업자는 예전에 호남에서 10여 년간 외식업을 했는데 작년부터 장사가 계속 안 좋더니 올해는 아예 임대료도 내지 못하게 되어 가게를 접고 새로운 분야로 전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한 명은 외국 무역회사 사장인데 작년에는 직원이 50-60명 있었지만 올해는 주문이 급감해서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포르쉐를 팔고 직원 한 명당 2만 위안을 나눠주고 회사를 정리하고 당분간 쉬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장들조차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예전에는 실직하더라도 택시 앱이나 배달 일을 하며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택시 앱 산업도 이미 포화 상태이고 배달 업계 역시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블로그 유한연필은 최근 올린 한 영상에서 본인의 집안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제 남편은 1급 건축사입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부총경리로 일했고 아주 체면이 있었죠. 그때 실수령 월급이 4만 위안이었어요. 그 시절 우리는 힘들게 돈을 모아 정주에 140제곱미터짜리 집 한 채를 샀고 150만 위안을 대출받았어요. 매달 상환금이 8천 위안이었죠. 그때는 앞으로의 삶이 희망차고 미래도 밝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올해 38살인 남편이 실직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벌써 반년 가까이 집에만 있으면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핸드폰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우리에겐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이 나이에 다시 직장을 구하는 건 정말 어렵고 월급 2만 5천 위안을 줄 회사는 거의 없어요. 남편이 매일 집에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입으로는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찾아보자고 계속 다독이지만 사실 저도 속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주까지도 괜찮은 직장을 찾지 못하면 그냥 인터넷 차량 호출 서비스나 배달 일이라도 하러 나갈게. 적어도 생활비는 벌 수 있으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녀는 탄식하며 예전엔 우리도 중산층이라 불릴 만큼 잘 살았어요. 생활도 여유롭고 풍요로웠죠. 그런데 어쩌다 하룻밤 사이에 실업자가 되어버린 걸까요? 어쩜 이렇게 하루아침에 삶이 무너질 수 있죠? 지금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인생이 왜 이렇게 갑자기 힘들어졌을까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지금 유일한 방법은 남편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거나 아니면 당장 인터넷 차량 호출이라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집을 팔고 초라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지경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정주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살아오며 우리 가족의 추억과 삶의 흔적이 여기 다 있는데 아이들도 정주에서 학교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현실의 압박은 점점 더 숨막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